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4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49번째가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더니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 날이 6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6월로 나와있죠, 우리 이 대표. 작년이었어요? 작년이죠. 작년이죠. 왜냐면 네.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딱 나오더라고 어디요? 등록 네.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딱 한 장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머지않아 1주년이네요. 네, 곧 1주년 되는 거죠. 1주년 되는 겁니다. 1주년 특집 해야겠다. 그러니까. 두 번, 매주 거의 매주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출장권이 겹쳐갖고 그리고 연휴가 겹쳐갖고 몇 번 안 한 적 있죠, 우리 이 대표. 예, 아니 안 한 적은 두세 번? 한 두어 번 있을 거예요. 두어 네, 번. 여기 거의 나오네 1회가 네. 저 밑으로 쭉 내려야 되는구나. 네. 1회가 네. 그때가 우리가 북한산에 2013년 6월 2일 날 올라갔으니까. 6월 6월 2일 날이 창립기념일이네 그럼? 예, 6월 괜찮네. 2일 날 네. 올라갔으니까 네. 녹음은 그 전에 있겠네. 5월 말에 있겠네. 그러면 맞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어 그게. 즉석 그 제안인데 네.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그날 1주년으로 그날 녹화를 한번 공개 방송 찾아가는 딱 한 종목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는 시청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간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찾아가 드려야지. 왜 아니 들어주시는 소중한 분들한테 오라가라 말. 그럼 그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우리 이 누구? 대표. 예. 저기 찾아가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지정해서 저기 한번 가야겠네. 빠따 서비스. 아니 우리 그 가려면 또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딜 가요? 강남으로? 가려면 강남 압구정으로 진출해야죠. 네, 네, 네. 물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러면 가서 썰을 야. 풀어드리는 걸로. 네. 질의응답도 받고. 객장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옛날에 객장하면 정말 전광판 다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요즘에는 그 조그만 증권사이긴 한데 조그마진 않지. 네네. 그래도 국내 유수 대기업의 네. 증권사인데 객장이라고 해서 갔어요. 객장이 있대. 네. 갔더니 HTS 화면을 관심 종목 만들어 놓은 거를 저기다 음. 쏘더라고. 그냥 프로젝터로. 그 화질이 네.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화질은 약간 떨어져도 네. 그걸 또 해놓고서 객장이래. 근데 아.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또 하는 또 이렇게 편법이 있었구나. 옛날 같이 객장 만든다고 돈을 안 들여도 네. 그 지정 객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자 몇 개 네. 놓으면 되는 거죠. 의자만 몇 개 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 프로젝터에다가. 요즘 시절에 맞게. 네. 시대에 맞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보고서 야 이거 이렇게도 객장하는구나. 저가형 매장 괜찮다. 의자 집어던져도 전광판 부서질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자 맞아요. 스크린 부서지는 네. 정도? 스크린 뭐 찢어지는 거지. 찢어지는 그거. 정도. 네. 아니면 흰백으로 칠하면이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 의자를 함부로 던져도 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때요? 그 일단은 나이가 들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음. 나이가 일단 좀 60 넘으셔야지 되고.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주로 이제 군 출신이나 아니면 HI나 이렇게 H는 뭐예요? HID. HID나 대북 특파 뭐 그- 바른생활 운동본부 이런 데 있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목 좌판대 던지는 거 괜찮아. 나 바른생활 운동본부 회원인데. 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네. 20년 전에 20년 전이 아니라 15년 전인가 응. 제 이름으로 막 가입해놨더라고. 바른생활 운동본부 막 그래서 그런 데서 막 문제가 막 날라오는 거야. 네. 그래서 뭐야 이거 막 그 우편물이 나더라고길래 나보고 왜 바르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당신은 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가입시켜주셨구나. 놀랐어요. 바른생활 운동본부 뭐 이런 거 착하게 살잖아 이런 데서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 깜짝 놀랐지. 정말 어려운 거 많은데요. 그건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이승관 대표? 네, 뭐 말씀하십시오. 네, 시장이 저희가 이제 2,000포인트를 넘나 안 넘나 하다가 두 번 정도 왔다 갔었잖아요. 4월달에 네. 경제 지금 미끄러진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수급이었던 외국인마저 지금 조금 좀 이 형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2,000포인트에서 멀어지는 느낌? 특히 오늘은 이제 5월 7일 수요일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 썰렁했어요. 시장 네, 자체가요. 현재 최근 들어서 4월 말 5월 초의 시장 상황 단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2,000포인트에 대해서 12년도죠. 12년도, 13년도, 14년도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2,000포인트 그 돌파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속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그것도 뭔 얘기야? 그 단어에다 삐 꼭 넣어주세요. 네. 왜 삐를 넣죠? 네. 이 속담이죠.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싼다고 안다는 게 다행이죠. 그죠? 네. 똥 싸러 가는 증시가 아닌가. 똥 네. 한번 이렇게 싹 쏴줘야 설사 한번 나와줘야 어. 좀 시원하게 이렇게 비워줘야지만 음.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 듭니다. 여기 이유찬 기자랑 네. 우리 인턴녀가 네네. 그러니까 아직 이 용어 있잖아 용어. 네네. 이제 기자면 기자들 용어가 있죠. 그쵸. 뭐 인턴녀가 야마 있어서 딴다? 야마. 좀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더 아니, 격한 표현을 쓰고 그보다 싶었는데 격한 표현이 어떤 게 있어요? 있어요. 해주세요. 있어요. 그럼 이거 삐 처리하면 이거 되니까. 하면은 형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아니, 29금이라서 안 돼. 꼭 삐 처리하는 걸로 해서 뭐라고? 아니, 하여튼 예. 근데 좀 엄청 많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 목소리가 아니라. 네. 그런데 정말 처음에 엄청 많은 게 뭐 빨았다, 네. 빨렸다, 벗겼다, 네. 뭐 어쨌다 그런 게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가면요 용어를 몰라. 용어가 포르노야. 네. 이게 정말 이게 말 자체가 네. 이상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구 치면 네. 참 그거 알아요? 벗겼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잘 얇게 벗겼다, 네. 뭐 두껍게 벗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막 웃기잖아요. 근데 증권 용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용어를 몰라갖고 회의에 참석해도 몰라. 그렇죠. 저 네. 5대부 집안 아들이라 4대부도 아니고 음. 5대부 집안 아들이라 좀 얌전한 표현. 음. 또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 근데 그건 이제 라는 저는 표현으로 알아듣는데 순화했습니다. 우리 저 보통 분들 못 알아듣는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면은 결국에는 한번 이제 엎어졌다가 갈 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건 없건 간에 음. 일단은 안 가면은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려감이 좀 반영되는 음. 한 주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더 펼쳐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아요. 그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그 진도가 나갈 때 네.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뒷걸음질밖에 못 하고. 그렇죠. 그 외국인이 한참 좋을 때 제가 봤을 때 2,050, 2,100 갔어야 되거든요. 네. 4월 그것도 4월 초에는 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오늘까지 얼추 지금 5일 연속 이렇게 외국인 파는 거 보고 규모도 지금 커지는 거 보니까 심상치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유찬 기자도 많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5월에 주식 팔고 10월에 주식 사라 이런 거. 그쵸.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그 기자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들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음. 그 산업 쪽에서도 좀 안 좋은 얘기 나온 게 네. 그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그 또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요. 발목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얘기했더니 지금 주가는 지금 우리 신경도 못 써요. 환율이 지금 더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 1,050원 최소한 딱 잡아놓고 네네. 사업 계획 잡아놨는데 음. 지금 그거 깨지면서 지금 다 모든 계획 수정해야 될 판인데 뭐 깔끔하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 10원 떨어질 때마다 1,000억씩 날라간다고 그러니까요. 딱 계산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미 1,050원 깨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더 클 거다. 네, 네. 이제 1,000억이 아니라 더 많이 깨질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뭐 그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환율만 따져봐도 사실 지금 주가 지수가 네. 사실 여기서 더 무너지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또 얘기한 말도 네네. 있죠. 그게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인데 환율은 영원한 숙제 아니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뭐 근데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크게 보면 맞다. 그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미세한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크게 빠졌던 적은 없다. 시장은 항상 보게 되면 큰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원화에 대한 방향과 원화가 강세로 갈수록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네.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2007년도 우리가 6년도 7년도 그때를 이렇게 곰곰이 보게 되면 그때 외국인 팔았거든요. 그렇죠. 원화는 강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못 갔어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는 똥주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주들 특히 뭐 조선주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 주도를 하면서 조선화학, 철강 얘네들 3인방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출주가 그래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는 조금은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좀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네네. 얘기하면은 특히
환율이 들어가면 높다 낮다부터 해갖고 헷갈리잖아요, 기자. 예, 예.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강해지면 높아지면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 달러가 1,000원이 될 때랑 1,200원 때랑 차이 보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같은 1달러를 벌어서 환전했을 때 1,200원 받을 놈이 1,000원으로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분명히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교과서의 의미죠.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조금만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 강세되면 수출 기업 난리라 하고 이렇게 떠드는 목소리가 워낙 많이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MB도 MB 때도 그렇게 원화 약세를 유지한 거를 정책적으로 했는데, 어찌 됐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화가 지금 이렇게 강해지는 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2분기 영업이익률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유창 기자도 삼성전자 얘기했는 게 우리 현대차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쵸. SK하이닉스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분기가 바닥, 2분기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한 얘기는 과연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환율 때문에 들고 날고냐 하냐 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는 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이런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는 결국은 OECD 국가들 선진국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됐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네. 앞서 이승원 대표 얘기했던 2006년, 8년, 9년 그 얘기한 거. 예, 예. 그때 보면 맞습니다. 그게 보면 삼성전자 죽을 써갖고 그때 아마 기억하신 분, 증권회사에 많이 문제됐던 게 삼성전자 ELS 했던 분이 녹았거든요. 그때. 네네. 그때 완전 작살났죠. 엄청나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현대차도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조선주가 잘 됐는데, 이것도 보면 조선주가 왜 잘 됐냐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그건 조선업종의 사이클이 돌아섰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사이클을 본다 그러면 꼭 원달러 환율보다는 역시 사이클, 그 원달러 환율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장기적으로 맞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은 맞는데, 교과서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 싸우다 보면 주먹이 먼저 태는 놈이 이기잖아요. 선빵 날리는 선빵 놈이 날리고 짱이죠. 코피 터지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면 지는 거야. 내 우리 아들한테도 맨날 강조해. 이소정, 아빠가 얘기하지만 어. 야, 새끼 쳐 맞고 오는 건 좋은데 먼저 울면 죽는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 우리 갑자기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네. 우리 한국무역위원회에서 무역협회에서 위원 네. 하고 계신 전문위원 김민영 우리 네네. 작가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엄마 아빠는 의사시거든요. 네. 선빵을 날려 애가. 그래서 손은 자기 맨날 부러져. 그렇지만 혼나진 않아. 선빵을 날리는 애거든 걔가. 그쵸. 네. 욕은 먹더라도 나중에. 근데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이소정 인턴녀는 너무 웃고만 있어요. 지금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있어요? 잘 모르면 안 되죠. 이거는 나중에 보면 우리의 눈높이는 그 이소정 인턴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자꾸 좀 어렵다면 얘기를 고쳐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 네, 이게 한마디로 녹록치 않다. 그리고 미국 같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정말 저는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두 남자쇼 방송을 제가 보기에는 응. 오늘 이 딱 한 종목을 듣기 전에 5월 7일자 두 남자쇼를 꼭 한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듣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기 어렵긴 해. 그 때문에 친구가 안척을 하잖아. 그거를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 튀는 거 아니다. 왜 아니냐? 외국인이 튀면 환율이 올라가야죠.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없겠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외국인은 지금 살짝 팔아서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가 없겠고 그러면 옆집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같은 이런 그 프론티어나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 네. 멕시코 좋고 네. 대만 좋았다. 그러면 굳이 우리 주식 시장만 조정을 받고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주식 시장이 거짓말을 하던 외환 시장이 거짓말을 하던 근데 보통 외환 시장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주식 시장이 구라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들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워낙 많이 쳐. 문제야 이게. 네, 주식계의 이구라입니다. 주식계의 이구라인데 네. 저는 이제 오랄 스타커죠. 네. 오랄 스타커 입으로 주식하는 네, 그런 그렇지. 주식을 네. 하는 이제 오랄 스타커라고 해갖고 네.
모랄 스토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여기서 있는데 진실된 이씨는 나밖에 없어. 진실된 이 씨. 나밖에 없어 여기다. 아 목자 득국의 그 이씨입니까? 거기 거지. 요즘에 그렇게 나오던데 목자 득국 이런 여진족 같은 놈들 다 이러던데 여진족의 세상이 왔구나 이러던데요. 그걸 모르시는 분은 정도전을 참가하세요. 아무래도 그 못 알아듣고 형님 그 형님의 이씨는 저기 그 여진족 이씨입니까? 뭔 소리야 이거 짜증나. 여진족 이씨인 걸로. 응. 저 같은 오대부 집안에서는 더 그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회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5월 달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는 얘기인데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만 없으신 분이 더 많겠죠. 그건 근데 현금은 없어. 그죠? 항상 없어. 주식하면서 주식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돈이 부족했지. 항상 나는 안 믿는 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분할 매수하고 왜 있어요. 주식 비중 무슨 네. 50% 현금 50%? 내가 팀장 부장할 때 그런 거 써오잖아요. 네, 미안하지만 찢어버렸어요. 빠따를 치셨군요. 그거는 빠따로 그런 건 아주 찢어버리죠. 왜냐면 그거는 다시 써오라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야. 개인 투자한테는 의미가 없어. 개인 투자는 다 100% 물려 있다니까. 항상 주식 있어. 포트폴리오 관리를 새로 할 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어디 있어? 그거 없어. 몰빵. 몰빵이 한두 개로 끝나 사실. 사실 끝나죠. 그리고 뭐 그죠? 삼성전자 그런 게 어디서 이상한 개 잡주 갖고 있고 우리 사람 한두 봤는데. 맞아.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그 개잡주 막 이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후배하고 전화하면서 이 새끼가 귓방맹이를 날려버릴까 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통화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아빠 귓방맹이 날린다. 아들이 아빠한테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 참 효과네요. 전화 통화도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에 조심하셨어야죠. 근데 그 이유청 기자가 객관적으로 기자 네. 입장에서 네. 5월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좀 환율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환율에 민감한 사람은 자주 가는 사람 아니면 자주 그렇죠. 저는 베팅하는 사람인데. 해외여행을 가니까. 예.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는 항상 기준이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평소에 관심이 없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엔화가 1,000원까지 떨어졌어. 사놔야겠어. 엔화를 사놔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여자를 중요하게 시는 뭐냐면 아줌마들, 주부들 이 여자들이 움직이면은 이게 실물 경기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환율이 추상적이에요. 주가지수가 사람들은 주가지수 얼마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환율을 관심 갖고 주가지수 관심 갖고 이러는 것 자체가 주가지수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펀드 환매. 그렇죠. 펀드 환매. 이거 더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펀드 환매해야겠다. 지금이라도 빼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환율 떨어지면 아이고 지금 뭐 환율 떨어졌는데 그럼 사놓을까?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지를 때 사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제가 볼 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홈쇼핑 판매 급락했고요. 네. 출판사들도 지금 막 갑자기 책이 안 팔려서 막 난리가 났었고요.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니까요. 네.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김밥도 안 팔린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실물 경기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1분기, 2분기 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업들이 실적이 뭐 갑자기 그 뿌리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우리나라에 뿌리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 네. 이 내수가 바로 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 더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소한 2분기 지금 세월호 사고 이거 여파 남아 있는 동안까지는 네. 모든 그런 그 악재들은 더 네.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갑자기 딴 얘기 해드리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그 이유창 기자가 우리 그 사모님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 그죠. 역시 더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로. 그럼요. 왜냐면 보니까 전 또 그전 때도 한번 들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우리도 정씨시잖아요. 정씨. 그렇죠. 저희 와이프 정씨죠. 그래요? 회장님들은 뭔가 성이 다르시네요. 그렇게 정이야. 네, 성이 안 정씨 다르죠. 여자는 일단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초코파이죠. 왜냐하면 아까 N을 좀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그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지금 7일 방송인데 5월 7일 그 10시에 무슨 하는 머니투에 방송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LG경제연구원에서 노민건 책임연구원인가 나왔어요. 뚱뚱하고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또 독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원화가 더 내려간다, 원 달러가 더 내려간다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잘 무심코 있던 부분인데
작년에 돈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많이 달러가 많았었는데 거의 지금 최고 수준까지 와 있다네요. 그 내국인의 그 달러 계좌 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할까 나 그냥 쌓아둔 거예요. 원 달러가 내려가니까 조금 놔둡다 내려갔는데 지금 그게 이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런 심리가 그 개인들이 특히 여자 주부분들이 딱 느끼는 감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지금 그분 얘기는 지금 뭐 세 자릿수 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니까 하여튼 여행 가시는 분들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는 아까 그 경기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 얘기까지만 좀 해드리면 저는 경기를 그 어려운 얘기는 딱 질색이잖아요. 성격적으로 경기가 어쩌고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렇게 얘기 나면 아 그런 거 안 하죠. 그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떤 거요? 인턴요. 수요?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런 거, 경제학 개론 이런 거 들었다가 씹어뒀다며요. 네. 근데 우리 그 머니투데이의 우리 딱TV가 상당히 너그러운데야. 네. 웬만하면 경제학 C는 안 받아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받아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고용을 창출해서 실업자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 안 주나 우리 근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우리 같은 사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왜 저는 그래서 경기 안 좋다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김밥도 저는 안 팔린다는 게 그 요즘 보면 프리미엄 김밥집들 많이 우후죽순까지 생겼잖아요. 약간 비싼. 네네. 네,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라지고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동네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도 반짝하다가 지금 장사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냥 거기서 제일 싼 거 3,000원짜리 그런 것만 팔리고 안 팔린다는 얘기. 저도 이제 그 김밥에 제가 또 좀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곳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돈 버는 곳은. 어디요? 어디요? 제가요 이따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이번 연휴 때 또 탐방 갔었잖아요. 네네.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날 때도 제가 롯데백화점을 갔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면세점 갔는데 지난번에 면세점에 그 면세점 그 9층, 10층, 11층인가 3개층을 롯데에서 쓰는데 네. 거기가 화장품이 다 동이 나갖고 아래층까지 몰려왔다 그래갖고 요새 물건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갔어요. 갔는데 약간 약간 뻥이지만요. 거의 1사호텔 수준인데 9층에서 제 말씀 들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9층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 뭐 10만 원, 20만 원치 사면 상품권 10,000원짜리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전 롯데의 구간 쪽 거기 가서 이제 고객센터에서 가해를 지나가는 건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소정 씨는 저기 야구 많이 가죠. 코리안 시리즈 이럴 때 보면 사람들 밀려서 나오잖아요. 죽죠.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 바로 그거였다니까요. 야 정말 중국 사람들의 그 위세하면요 깜짝 놀래갖고요. 방금 소정 씨가 우리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알아들었어 뭔 뜻인지. 그걸 내가 이번에 느꼈어요 일요일 날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매번 이제 방송하면서도 라네즈 얘기하고 라네즈에 줄 섰다 얘기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사제 방송드립니다. 이번에는 라네즈뿐만 아니에요. 모든 화장품에 줄 서 있는데요. 그 줄을 쓰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 이해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한창 경기 좋을 때 보면 그 남대문에 뭐 골라 이럴 때 보면 사람들 돈 주고 서로 막 물건 뺏어 가잖아요. 거의 그 수준. 어디나 물건만 있으면 잡아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정말 극 일부에만 사업 장사가 되는 거고 딴 데는 사업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일부라고 하셨는데 면세점은 잘 되는데 아직까지 백화점 쪽으로 그 온기가 크게 넘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도 그러니까 일부는 정말 이제 좀 출시가 이제 좀 되시는 분들은 백화점에 와서도 쇼핑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대세는 좀 아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백화점은 여전히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원래 워낙 강세로 가면은 내수주가 가야 되는데 내수주도 안 가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국내 시장에 대한 정책은 이제 분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이제 시장 정책들이 좀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가계에 대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도 뭐 일부는 뭐 여전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 여전히 뭐 월가에는 뭐 여전히 이제 그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근데 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이유주도 아닌 거예요. 그 가게는 소비를 못 하고 그 수출주가 만약에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쪽은 여전히 좀 그 견조한 쪽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뭐 삼성전자 여전히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1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여전히 18%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1분기에도. 네. 그리고 샤오미가 11%. 샤오미가 대박 올랐어요. 예, 오늘 또. 그다음에 네. 애플이 10%. 그러니까 네. 애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점유율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애플도 전분기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도. 전분기보다는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의외로 가격 저항 5S에 대한 그 맞아요. 5에 대한 그 가격 저항에 대한 쪽이 상당히 벽이 높구나. 그리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포인트는 샤오미였어요. 네. 18%를 이렇게 유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수출주,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가게에서 일부러 줄어들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10조씩 가까이 버는 회사가 분기별로 그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뭐 몇 조가 나오는 이런 회사가 1,000억씩 그조 빠진다고 해서 그 영향 받겠습니까? 좀 엄살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이쪽 IT 섹터는 좀 오히려 좀 영향을 덜 받을 거고 자동차 부품이나 그러나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프로모션에 대한 쪽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부품 쪽, 그 자동차 부품, IT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과대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네. 현대중공은 오늘 18만 6천 원이에요. 20만 원 며칠 전에 깨졌는데 지금 18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현중이는 이제 제가 또 하도 욕먹 갖고 이제 네. 도망 다녀야 돼 지금. 네. 정말 서울시장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11만 원까지 내려왔고 SK 이노베이션은요. 그 11만 원이면은 그 언제적 가격이야.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 지금 종목들이 이 정도까지 금융위기 때까지는 아니구나. 금융위기 때까지는 아닌데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쪽 섹터도 너무 낙폭이 좀 과대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월달에 매수에 대한 기회 제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부 개별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좋은 쪽은 여전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일부 개별주에서도 실적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실적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 론칭 1주년을 기념해 공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후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네. 소재주까지 얘기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일부의 끝부분은 우리 그 갖고 얘기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리뷰하는 네네. 시간 좀 가질까요? 네네. 그 이승원 대표부터 대표적인 관심 있던 것들 얘기했던 것들 리뷰할 것 좀 해보죠. 지금 리뷰할 거 중에서 이제 문제가 음. 되는 애들 지금 보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안 하면 내가 혼내려고 그랬어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북한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왔는데 여기 편을 들지도 못하겠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또 뭐 북한 부채 탕감해주고 유라시아 무서운 놈 됐어 지금. 유라시아 철도를 땅 따먹게 하는 사람이 네, 찜찜이 됐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가스 받아서 쓰고 싶은데 바마형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이제 그 변명은 많이 안 됐는데 우크라이나 자기 때문에 좆된 거야.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상황이 좀 해결이 돼야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갈 수 있잖아. 다만 현대상선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쪽은 거의 벗었다. 현대상선도 지금 LNG 사업부 매각을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순조롭게 현대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게 되면 뭐 그 작은 종목들 네. 이렇게 쭉쭉 본 게 뭐 다산네트워크스는 뭐 시장 조정에 비하면은 견조하게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봤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SK 케미칼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얘기했었죠. 네, 지난주에 SK 케미칼을 말씀을 드렸는데 SK 케미칼이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 뭐 시장 조정 나오면서 조정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엘리베이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뭐 나머지 종목들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창 기자는요. CJ E&M. CJNM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그 새 업데이트할 만한 것들 얘기 좀. 일단 CJNM 같은 경우는 그 중국하고 이제 좀 협력이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네. 그 내수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좋으면 영향을 받는 데가 일본하고 중국에 튼튼한 애들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관계가 좋은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지금 CJNM은 그 호호 하고 있고요. 근데 NC 소프트가 사실 좀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NC소프트는 계속 디스하고 있잖아요, 또 요새. 네. NC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 회장님 지지율하고 현대중공업 주가처럼 NC는 야구 순위하고 지금 게임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 슬금슬금 길드가 저쪽 옮겨가고 있다는 거. 네네. 그게 뭐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좀 보거든요. 아 진짜 이카루스 저 계속 해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길드들 공지나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오랜만에 제가 다음을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음이요. 네. 네. 다음이 사실 최근에 검은 사막이라고 MMORPG를 이제 게임 시작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대작 게임 중에 이제 기대작 중에 하나인데 네. 얼마 전에 그 구력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카루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그걸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게임 중에 이 길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들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컨텐츠가 뭐냐면 공성전이에요. 공성전이 뭐야? 이제 성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그 성 갖고 있는 그 땅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길드가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은어로 표현하면 나와바리인 거죠. 나와바리. 조직을 딱 이렇게 이 구역을 나눠 갖는 거예요. 소정 씨가 처음 오늘 두 번째로 그러네. 나와바리 얘기하니까. 이게 이 구역을 가지면 이 구역에 세금을 매길 수 있어. 그럼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럼 이거 실제로 돈을 벌어서 이제 조직이 좀 운영돼야 되잖아요. 이 길드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직 운영비로. 그래서 물약도 먹여줘야 되고 음식도 사줘야 되고 장비도 좀 이렇게 맞춰주고 때깔 좋은 옷도 입혀주고 애따 먹을 하나 주고. 이게 길드장의 힘이거든. 돈이 있어야 돼. 어느 장이든 밥 먹여줘야지 애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성전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쫙 이렇게 지역을 오픈해놓고 빈 구역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야 하나씩 가져.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사실 공성전이 길드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고 나머지는 구경하거든요. 재밌어요. 나름 패싸움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 구경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공성전 시작했습니다 하고 5초 뒤에 끝났어. 공성전 끝났습니다. 왜? 평화롭게 끝났어. 평화롭게? 싸움이 없었어요. 그 저기 뭐냐 지금 정도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 땅을 하나씩 갖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고려시대를 뒤엎고 그걸 원한 게 이제 정도전 꿈이었는데 정도전이 못 이룬 꿈을 검은 사막이 이루어졌어요. 아 정말로? 왜냐면 다 하나씩 차지하고 싸움이 없어. 빈 땅인데 뭐하러 싸워. 그래서 공성전은 싸움 한 번도 없이 5초 만에 끝났어요. 공성전이. 대박이네 그거 대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전제의 꿈을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길드들이 충분히 많지가 않고 그렇게 대형 길드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성이 100개 있는데 길드가 딱 100개 온 거죠 한마디로. 한 빌드 한 300개 돼야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걔네들한테 뭐 했냐 그 시간에 이카루스 하고 있었다. 이카루스가 PC방 점유율이 4%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5위예요. 근데 아이온하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직 이카루스는 오픈 베타, 아직 유료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유료화를 진행을 한 상황이죠 이미. 근데 근데 PC방 5위, 6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아이온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카루스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의 성공. 왜냐면은 이게 이제 부분 유료화가 진행이 됐을 때 점유율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니까 NC는 그 저쪽에서 좀 많이 받고 있네요. 연기금에서 계속 받고 있고. 받는다는 게 뭐야? 산다고? 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NC는 지금 연기금에서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사고 있고 그 외국인이 팔고 있고. 근데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NC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에 실패할 거다라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고 공매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하나 사표 쓰는 걸로 다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한 달째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위메이드는 일단은 그래도 그 워낙 그 라인업이 이카루스 외에도 그 라인업이 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무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 3개월 그 작년 12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좀 올랐기 때문에 3월, 4월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3월 중순 이후로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여전히 기대감은 좀 유효해 보인다. 예. 사실 그 게임 순위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게임 트릭스라는 이제 네. 순위 사이트를 네네. 보고 있는데 네.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 내용 그 누구나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1위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여전히 뭐 LOL이잖아요. 그건, 예. 37% 얘는 뭐 그냥 압도적 1위인데 얘는 전혀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 애고 2위가 이제 서든어택이에요. 예. 얘가 이제 그 넥슨 GT라는 데서 서비스하고 과거 이제 게임아이고요. 넥슨 네네. GT로 이름을 바꿨죠. 예. 얘는 뭐 얘도 꾸준히 가요. 근데 얘는 총싸움 게임이라서 얘도 지금 별도고 디아블로 3 이게 또 해외 게임인데 디아블로 3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쭉 그냥 가는 애고 그리고 피파 온라인 3고 얘는 스포츠 게임이에요. 근데 그리고 5위가 이카루스예요. 그 다음에 또 스타크래프트 이거 옛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위가 아이온, 8위가 블레이드 앤 소울인데 사실 점유율 차이는 많지 않은데 저는 NC소프트 주가 추락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보다도 국내에서 일단 내 안방이 지금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NC도 야구단 보면 그게 있거든요. 안방에서 져요 맨날. 원정 가면 잘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2등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볼 때 불안한 게 그거예요. 마산에서 지금 그 마창진에서 창원에서 뿌리를 내려면 홈 경기에서 좀 화끈하게 잘 이겨줘야 롯데 팬들 싹 뺏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에 나가서 지금 벌어오는 거는 둘째치고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 이카루스에서 밀려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디아블로 3가 9.5% 간 게 뭐냐면 최근에 업데이트했잖아요. 네. 업데이트하고 나서 지금 딱 보면 MMORPG를 하는 사람들끼리 움직이고 아,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애 따로 있고 총싸움 하는 애 따로 아니 있고 다른 파니까. 그렇죠. 축구하는 애 따로 해요. 그러면 MMORPG만 따로 보면 디아블로 3로 간 애들이 뭐냐면 이제 NC 게임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나 재밌는 게 없다. 그런데 저쪽에 좀 업데이트했다니까 재밌네 하고 좀 갔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카루스가 나오니까 새로운 게임이니까 또 간 거예요. 이카루스가 이제 일시적으로 간 거를 붙잡을 수 있냐 없냐가 앞으로 이메이드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게 앞으로 한 2달 정도. 2달 정도면은 아마 이제 공성전이라든지 여러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그 운영 묘미가 얘네가 NC만큼 좀 운영 잘한다 싶으면 그냥 남는 거고. 맞아요. 근데 운영이 잘 안 되고 뭐 버그 나오고 오토들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것들 자꾸 생기고 그러면 그럼 그래도 역시 NC가 낫네. 구간이 명간이네 하고 아이온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순위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NC로 가는 거죠. 저는 저는 네, 그쪽이라서 비전문가인데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포인트를 잡는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계속 그 이기찬 기자 얘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NC의 장점은 누차했다시피 그 돈의 관리, 그쵸. 공정한 돈의 관리에 그 힘이었다는 건데 그 재정 정책을 잘 유지했다는 건데 통화 관리를 그게 깨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NC가 위메드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내가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NC는 맛이 갔다. 그분에 기스가 일단 났다. 기스가 났다 일단. 기스 났다. 예. 그걸로 인해서 주가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다. 신뢰의 기세가 났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는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NC하고 그 정리해주셨고 NHN한테 한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상황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슨 GT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넥슨 GT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게임아이. 서든어택, 서든어택에 대한 쪽이 넥슨 GT가 그 동안에 이제 그 김정주 회장이 인수하고 나서 반토막 났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서든어택만으로도 먹고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 게임이 없었어요. 게임이 쭉 없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올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뭐 시장 조정 때문에 같이 조정 나왔지만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가 여전히 좋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카카오를 좀 떼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했다. 그래서 컴투스가 자체 플랫폼에 대한 출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NH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그 소식 하나가 있었던 게 티켓링크를 인수한다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티켓링크를 인수하는 이유가 뭐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다. 예, 본원적인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네. 그 해외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다양한 쪽으로 지금 게임 업계랑 직접 연관이 없는 쪽으로 자꾸만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성공하면은 좋긴 한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자꾸 다른 데를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우리 지금은 얼른 미국 가고 카지노 게임 빨리 차려서 진가 팬들 다 뺏어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저도 그냥 그 AS라기보다는 뭐 AS 할 게 없어요. 저는요. 네네. 그냥 전 3주 연속 계속했는데 그냥 계속 고가를 가니까 좀 민망해요. 아, 그리고 자꾸 또 뭐가 민망해. 휠라 코리아. 필라 코리아요. 필라 코리아. 요즘 또 애들이요. 아, 이게 자꾸 제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네. 자꾸 증권사에서 여기저기 또 탐방들 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또 첩보를 들었어요. 이 잡것들이. 근데 저는 괜히 오해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 드디어 이제 오늘 9만 원을 찍었거든요. 오늘 네. 같은 날. 아이고, 9만 원 그러네요. 넣고 이게 그냥 오. 고점을 확 갔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하는 건 애나 그러잖아요. 애들이나 좋다 맞다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좀 올라가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거.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성훈 대표 이거 10만 원 레포트 이런 거 쓰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불법으로 보고 있죠. 그건 아닌 거죠. 이거는 본질을 모르고 이 10만 원 간다는 논리는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기 좋아져서 골프 의료 잘 팔린다는 건데 죄송하지만 미국에서는 골프 칠 사람 다 친다는 얘기죠 이미. 네.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건 한 10% 올라가면 땡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프나 이런 우리 그 리박이나 뭐 나이키 이런 것들 있잖아. 스케쳐스 이런 같은 아웃도어 의류 신발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부분 PER 이서정 씨 네. PR 24배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 필라 코리아는요 11배 정도. 네. 여기 아큐시네트의 가치는 전혀 반영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웬 1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소정 씨가 앞으로 버는 돈이 한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얘가 1년에 1,00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소정 씨 몸값은 그럼 얼마를 쳐줘야 되나? 예를 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그 소정 씨가 이제 데이트를 해 남자랑. 네. 그건 1,000만 원 벌어 얘는. 네. 옆에 있는 놈이 2,000만 원 벌어요. 누가 더 좋아요? 2,000만 원 버는 애가 더 낫죠. 네. 그러면 얘를 내가 돈 주고 산다면 얼마 주고 사겠어요? 2천만 원이 몸값이라면서요. 1년 동안 연봉이잖아. 근데 얘를 사버리는 거야 아예. 아, 그거 그럼 그 한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지. 거위를 사는데 얘는 한금알을 낳아.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을 벌어요. 그럼 얘는 얼마 주고 살면 좋겠어? 가늠이 안 오는데요? 그거를 PER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몇 년치 버는 몸값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PER이 10배다 그러면 얘는 10년치 돈 벌 거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 회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어떤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사요. 네. 상가가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와.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1억을 주고 샀어. 네. 그러면은 1억 다시 챙기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이요. 그죠? 그게 PER이에요. 10이에요. 음.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에요. PER은. 그래서 다른 네. 그 글로벌 다른 의류 업체는 20년 걸리는데 퀼라는 그냥 투자하면 10년 만에 뽑아버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퍼가 높으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더 비싸다는 뜻이죠. 비싸다는 뜻이죠. 비싸게 가격 평가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필라 코리아는 싸다. 이래서 나이키나 리박에 비해서 싸다. 그런 생각. 절반값밖에 안 된다. 절반인데. 절반은 이거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골프 대박 나는 수밖에 없다. 아니, 아주 타이틀리스트가 글로벌 브랜드인데 왜 그러니까. 한국에 변방 취급을 하냐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골프 100명 중에 0.4명 친다 그랬잖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 0.3명 치는데 근데도 이미 우리나라 골프인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 앞으로 15년 되면 이 사람들의 지금 골프가 지금 20배 되는 거죠. 20배. 중국의 골프장 부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0배까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죠, 중국이.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다. 그래서 골프 사업하는 데가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휠라코리아예요? 이거 디테일하게 물으면 내가 좀 약간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당황 그 정도 그 당황 안 하죠. 얼굴에 자기가 빨개져. 아니 골프 공 있잖아요. 네. 골프 공이 제일 유명한 게 타이틀리스트라는 공이 있어요. 골프 네. 공. 물론 네. 딴 것도 있죠. 딴 것도 있는데 타이틀리스트가 제일 유명하고요. 신발하면 풋조이를 누구나 다 써요. 그러니까 풋조이가 뭐 후신거라기에는 그게 아니라 다 풋조이를 다 신어요. 웬만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골프 시장이 앞으로 잠재 가치가 크면은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들으면 땡큐죠. 대기업도 마찬가지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네.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산 거고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산 거고 딴 데는 이걸 사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너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9만 원이 10만 원 갖고 얘기하면 제 2학년이라는 사람이 얘기도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 쪽팔려서
저는 이건 좀 큰 그림을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만 올랐다고 나서 어떤 분들 고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맙긴요. 저 쪽팔입니다. 쪽팔이다. 이 정도 갖고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겸손하신 우리 의원님. 겸손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전에 현대중공업에 이제 한참 일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한 5% 10% 먹고 고맙습니다 형님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죠. 5배 갖고 10배 갈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이성원 대표님 말씀 듣다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뭐야? 우크라이나에 잭 바워를 보내면 돼. 깔끔하게 학대 해결하고 바로 주가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웃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일본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게시판이나 좀 확인한 거죠. 야, 우리 게시판이 네. 이거 뭐야? 이 정치글도 올라왔어. 정치글이요? 네, 정치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이라 글을 올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라. 일베야 저거야. 일베야 네. 오유야. 우리는 얼터네이티브지 항상. 나는 뭐 항상 원하신 대로 쫓아가. 네, 우리는 얼터네이티브. 우리는 예. 그 풍선 던져주시는 분한테 네. 그러니까. 네. 네. 팥 주시는 분한테. 네. 네네. 모dim님이 가만히 있으라 용해인 청와대글 삭제 미행까지라는 정치글을 올려주셨고요. 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보게 되면 방송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풍경님인데요. 방송에서 언급하는 주식들이 다 좋긴 한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르는 주식이 대부분이네요. 딱한 종목이 추천하는 이유는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잘 알고 있지만 장투로 간다 해도 수익 내기는 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스타일이 올라가고 그래요? 있는 걸 사는 성격이라서요. 저는 네네. 떨어지는 걸 잘 안 보고 뭐 저 갖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죠. 저는 그 예전에 현대중공업 할 때도 예전에도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SK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이거 뭐야 그 휠라코리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뭐 이 가격에서 뭐 그 10% 5%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니까요. 그렇게 좀 스타일에 맞게 네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건 전 머리 아파하고 그거보다는 새로운 스토리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공부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는 이제 그 전 건데 네. 갑자기 뭐 현대 리바트 에이스 침대 보르네오가 사물 인터넷이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부사장님 편 2탈 스페셜 2탄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부사장님 지난번에 업데이트가 잘 네네. 이상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계성 본부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플렉서블 심도 있는 스터디 부탁드립니다. MTM 매니아님이시니까 이거는 2학년 전문위원님께서 플렉서블 쪽은 스터디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플렉서블이 뭐야? 플렉서블 UHD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플렉서블 쪽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하이마트 가니까요. 이규창 기자. 네. 하이마트 요새 가봤어요? 최근에 못 가봤어요. 역시 삼성전자 네. 우리 이건희 회장님, 네. 이재용 부사장님인가? 사장님? 부회장님이죠. 부회장님? 네. 통 크셔. 왜요? 왜냐하면요 UHD TV 있잖아요. 휘어지는 거. 네. 통 크게 할인하신다? 얼마나요? 할인폭이 1,000만 원이야. 3,800을 써 있는데 2,800 깎아줘. 이런 분이 어딨어? 대박이야. 야, 나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통 큰 가전 할인 본 적이 없어. 3,800짜리 2,800으로. 그 옆에 2,800 그 옆에 LG전자도 있어. 네. 약간 미안해 보여. 왜요? 정가 그대로 팔어. 2,200만 원. 이게 뭐야? 없어 보여. 그게 바로 삼성전자, LG전자의 차이다. 네. 이것까지 오늘 말씀드렸네요. 갑자기 왜 하지만 얘기가 나지? 역시 가전은 금성이죠. 금성. 네. 역시 가전은 골프 금성이죠. 사진 선풍기. 골드스타. 집에 있는 거 찍은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아직도 30년 전에 골드스타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LG는 좀 혼나야 돼. 그 좋은 실력을 갖고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박의 꿈님께서 서 센터장님은 다르십니다. 서승용 센터장님에 대한 팬 아예 고정으로 확정해 주세요.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예약을 한 달에 한 번 하셨고요. 확정됐어. 계속 나오실 겁니다. 초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신상무님이 말하신 종목 아직도 유효한지요? 꼭 게스트로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게스트로 2부에 나오세요 그분이? 2부에 바로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우스맨님 두 남자 쇼 보다가 딱 한 종목 딱 VJ까지 대박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죠. 필라코리아만 얘기하고 YG는 지금 슬쩍 넘어갔어. 아니 이 얘기는 꼭 들으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YG도 좋은 회사고 대박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규철 네. 기자랑 같이 갔을 때 엔터테인먼트 대표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딱 있잖아요. 네. SM은 다르다?
SM은 그거 다르다.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된다. 음. SM을 가셔야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SM. 네. 저도 뭐 장기로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게시판 또 또 있어? 오사카 신사님이 이번 게스트분은 목소리가 조근조근하시네요. 음. 라고 했는데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 같은데 차 팀장 차 팀장님 얘기하시는 거구나. 점잖게 키티 얘기하고. 차 팀장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보였죠? MK전자하고 Y솔이었죠. Y솔이랑 점잖게 네. 하나 슬쩍 발 담근 거 KT. MK전자하고 MK 올랐어 요새? 네, MK 올랐었네요. Y솔. 네, Y솔 말씀하셨었고 음. Y솔은 좀 내려왔고 그러나 뭐 어쨌든 이분도 뭐 단기는 아니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뭐 단타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 예, 그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한번 듣고 싶다고 오사카 신사님께서 오사카 신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학년 전문위원님께 전기차 관련돼서 어떡하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기차? 네. 무조건 그 장기 매수지. 훅 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테슬라 실적이 안 나온다는데 1분기에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야? 들 팔렸대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요? 지금 BMW i3 막 사고 싶으면 미치겠구만 저거. 안 팔린대잖아. 여기까지 하고 1분은 여기서 네. 마치죠. 거위의 위에 대박국님. 대표님이 엄한 소리 계속 나오고 네, 바로 대한 1부 끝.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